네, 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대 수상자 김 대표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셀트리온입니다. 자, 셀트리온 제가 영상 거의 일주일 만에 이제 촬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제 제2의 변곡점에 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우선은 셀트리온이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고 밝혔었고요. 자, 이렇게 자사주 매입하겠다라고 밝힌 것은 그만큼 현재 주가가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다, 과대 낙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인식이 있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어찌 본다 그러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상당히 언더슈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공매도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오히려 추가적인 공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보더라도 지금 자리는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쳐서 먹을 수 있을 만한 재미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본다 그러면 공매도 세력이 재미없다라는 것은 뭐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반등이라는 부분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오랜 기간 자리를 잡았었던 이 저점대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점차적인 저점을 좀 높여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흐름이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며칠간의 흐름들이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막 크게 문제를 삼을 거는 없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지금 시장이 조금 움직이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우리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왜 이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움직임 줄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잘 기다리셨던 만큼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추가적인 흐름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면서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오늘 뭐 다른 뉴스는 다 제끼고 이 뉴스는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며칠 전에 나왔던 뉴스였는데 오늘 유독 또 눈에 띄더라고요. 자,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개발 주도했던 권기성, 셀트리온 부사장 승진이다. 자, 항체치료제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결국 실패였죠. 그죠? 자, 그런데 셀트리온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자, 우리 주주들 입장으로 봤을 때, 자, 이거 달가워요? 반가워요? 안 반갑죠. 그렇잖아요. 뭔가의 성과가 있고 해야 이게 가는 거지. 이렇게 가지 않는다 라는 것은 결국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우리 주주들이 바라는 방향들하고 아직까지 합쳐지지 않는, 이렇게 이런 완전 평행을 긋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눈에 띄어서 제가 한번 같이 또 알고 계시겠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승진이 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전문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같이 함께 같은 주주로서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나왔던 뉴스 중에서는 주사제 램시마 SC로 제일모 셀트리온 이제는 먹는약 개발하냐라는 건데, 사실 뭐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제 피하 주사제형 점유율이 이제 많이 올라왔고 여기서 이제 재미를 봤는데, 이제 우리가 먹는 경구 제형과 흡입 제형으로 이제 가겠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사실 어찌 본다 그러면은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앞으로의 방향성을 또 찾아야 될 것이고, 지금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게시가우 역할을 하고는 있겠지만, 자, 이런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아닌 좀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도 이제 받았었죠. 저는 뭐 이걸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뉴스를 제가 같이 보는 게, 코로나 치료제 있었는데 셀트리온 흡입제형 개발에도 관심이 보였다. 2021년 19년 국내 1호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의 풍모 허가를 받았다. 자, 이 상황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사업성이 낮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개발을 중단했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있잖아요. 어떤 이제 성과가 있어야 이제 부사장으로 가는 거지, 사실 단기간에 보여지는 성과가 없는데 부사장으로 간다, 이거는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럼 사업성이 낮다라고 판단해서 이걸 안 갔다 그러고 개발 중단했다 그러면 결국 흡입제형으로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내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가 성과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 주주들도 환호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자, 오늘 요 뉴스를 같이 좀 가지고 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셀트리온의 차트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주총회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제가 변곡점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때였죠. 이때였는데 지금 흐름이 나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한 지금 어떻게 본다 그러면 차트에 이런 진바닥을 그려준 모습이었습니다. 그죠? 진바닥을 그려주면서 이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자사주 매입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거래량 동반 좀 들어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왜 또다시 제가 변곡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이 자리에 보시면 다시 이평선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자, 60일선 있고 60일선 바로 위에 지금 121선까지 있는 상황들인데 이제 17만 원대, 16만 8천 원대 정도의 안착이 너무나도 중요한 구간이다. 여기만 안착시켜 준다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 추가적인 흐름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 이유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밑에 저점을 어떻게 본다 그러면 크게 높여준 거 가지고 안 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자리에 여기 저점을 높여준다. 그럼 여기에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추세가 따라가는 상황이죠. 추세가 따라가는 상황에서 나온다 그러면 16만 8천 원대 다시 변곡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변곡점이 나온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평선 다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앞에 있는 매물대도 충분히 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추가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가능한 자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금들이 계속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 자금들이 크게 이탈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자, 외국인들 보시면 크게 안 나가고 있죠. 공매도 들어오고 있지만 여기서 크게 강하게 안 나갑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 보신다 그러면 여기에서 변곡점 하나 더 왔다라는 것은 거의 다 기정사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16만 8천 원대 올려놓으면서 거래는 이제 터져 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안착을 하겠다. 죄송합니다. 추가적으로 접근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를 저는 이제는 기회로 다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추가 매수를 생각했던 분들은 이 자리 정도는 이제는 접근의 포인트를 두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자사주 매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방 경직은 되어 있어요. 추가적인 하방이 나왔을 때는 자사주 물량들로 끌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뒷받침이 될 수가 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이제 3월달에 뭐가 있어요? 3월달에 정기 주주총회가 있겠죠. 그러면 정기 주주총회가 있다라는 것은 이 주주총회를 앞두고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이야기 나오죠. 합병 이야기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합병 이야기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당장에 합병 안 됩니다 이야기 드렸죠. 6월 말 이후가 돼야 가능하다 그랬죠. 왜? 지금 셀트리온이 뭐 하고 있습니까? 자, 셀트리온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사주 취득을 했죠. 자사주 취득해서 언제까지? 5월달까지잖아. 그러면 한 달이 지나야 되거든요. 한 달 지나면 6월달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이 기간에 전에 합병이라는 것이 나온다 그러면 내부 정보를 가지고 저가에 뭐 했다라는 거, 주식을 취득했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6월달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런 기대감을 본다 그러면은 결국은 주주총회가 3월달에 열리니까 주가는 언제 이미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2월 말부터 3월 초에 움직일 2말 3초에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이제 맞아 떨어지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는 변곡점이 왔고 거래량 동반되면서 뻗어줄 가능성이 크다. 그게 언제라는 거예요? 겨우 2말 3초거든요. 이때 들어준다 그러면 이건 끝이 아니라 이때부터 시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셀트리온은 지지부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걱정하거나 우려할 필요 없어요. 잘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제2의 변곡점은 2월 말 3월 초에 올 것이고 이때 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합병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올해 한 2분기 정도 3분기 정도 되면 조금 윤곽이 더 나올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된다? 주가가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가지고 얼마 정도에 갈 가능성이 있다. 20만 원 중반대까지 넘어가야 돼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0만 원 중반대까지 3분기 정도에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합병이 나오면 우리 주주분들 찬성해요, 반대해요? 이때는 찬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합병 이야기 나오면 아니 이거 자사주 매입이 들어가서 어차피 합병 못하는 대로가 아니고 자사주 매입 안 들어가도 지금 이 구간 우리 합병 찬성합니까? 쓸데없는 소리죠. 이거 합병 찬성 안 합니다. 이 가격에서 합병하면 누구 배불려 주는 거예요? 서명예회장 쪽에 배불려 주는 거고 지배구조를 높여주는 거잖아요.
이럴 필요 없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네, 참고하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앞으로 또 눌러 놓으신다 그러면 이런 좋은 내용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또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요즘 제 영상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이 찾아주시는데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많은 내용들 또 준비해서 도움 되실 수 있는 내용들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